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느 해인가 등산의 선배 한 분을 모시고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악산 세령폭포까지 하는 산행이었는데요.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간밤에 뜻하지 않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요즘 날씨와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출발했을 때는 시내는 거의 눈이 녹고 없을 때였습니다. 지악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악산에는 5cm 정도의 눈이 길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젠도 준비했겠다 천천히 걸어서 평소 같으면 40분 정도면 걸리던 때로 1시간 걸려서 세련폭포 바로 밑에 도착이 됐습니다. 휴식 벤치가 2개 있는데 의자에 눈을 세려내리고 선배님이 배낭에서 마병을 꺼내 커피를 따라 마시려고 하는데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제 이름은 기억할 수 없으나 어디 앉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 짹짹 치지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하여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천지가 눈으로 쌓여 있어서 아마 먹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덮여서 먹이를 찾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먹을 게 있으면 내놓으라는 얘기겠죠. 이런 낭패가 있나. 우리에겐 커피밖에 없는데. 그래서 선배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 배낭에 마침 식빵이 한 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배낭을 여는데 그들도 눈치를 챘나 봐요. 기쁜 듯이 소리를 치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기 좋게 잘 부숴서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이 친구들 겁도 없이 손 위에 낼름 올라앉아서 자신은 먹지도 않고 자신이 물을 수 있는 최고로 몇 번이고 쪼아서 물어가지고 날아갔습니다. 웬걸요?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6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옆에 의자에 눈을 다 쓸어내리고 식빵을 잘게 부수어서 의자에 쫙 깔아 놓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울고 갔습니다. 집안에 아마 식구가 많은가 봐요. 조금 있으니까 새들이 더 몰려오고 이번엔 어디서 나타난지 다람쥐까지 나타나지 뭡니까. 야생에서는 아마 자기들끼리 대화가 통하는 모양입니다. 문득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가 생기고 휴대폰이 생기면서 그나마 뜸하던 우리의 대화는 거의 실종된 현실입니다. 거리에 지나는 행인도 스마트폰과 대화하지요. 버스에서 전철 안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며 보냅니다. 서양 사람들은 버스나 열차에서 대부분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책을 읽음으로 지식이 늘고 대화의 요령도 생기고 책을 읽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답게 얘기하는 대화가 습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표준 국가 식물 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사 식물 수가 5천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5천여 종이라고 하면 그 종류가 많은지 적은지 느낌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전 세계 식물 백화점이 바로 우리나라인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에 2600여 종은 식물 식용이고 또 그중에 1200종은 약초라는 사실입니다. 쑥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두 식용이거나 약초인 반면에 외국 것은 독성이 있어서 먹지 못한답니다. 당연히 약으로 쓸 수도 없죠. 또한 한국의 약초를 외국에 옮겨 심으면 쓸모없는 들풀로 변하고 한국의 인삼이나 은행 역시 외국으로 가져가서 키우면 한국산에서 나타나던 약효가 확 낮아진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30여 년간 전국을 누비면서 기자 생활을 했던 오창규 작가의 책 코리아는 다시 뜬다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를 동시에 지닌 독특한 기후이고 역동적인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자강 고기압과 함께 봄이 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하여 여름이 오고 오츠크해의 고기압으로 가을을 부르고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겨울을 만들어집니다. 이런 역동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했기 때문에 식물들도 외국산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약성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시는 물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외국에는 석회질 성분의 음료수 때문에 걱정하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나 맥주는 그들의 식수가 대부분 석회질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도나 맥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중국도 석회질 물이 많아서 중화하기 위해서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 하면 차를 마시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물론이고 웬만한 계곡물도 수질이 좋고 깨끗합니다. 이러한 것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른 채 마구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연 동산은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뛰어난 재주와 지능지수도 세계 제1이고 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너무나 뛰어난 문화유산인 문자를 갖고 있음도 진정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지 부족할 게 없는 아름다운 나라임을 기억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S 청춘방송국의 김학철이었습니다.